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비계의 덩어리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성선의 시 사랑하는 별 하나.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일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비계 덩어리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프랑스 사회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파상의 대표 단편소설입니다. 버블 전쟁 중 프랑스 루앙시가 프러시아 군에게 점령을 당하자 유력자 몇 명이 프러시아 장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출발 허가증을 얻어냅니다. 그들은 폭설이 내린 영하의 새벽에 마차를 구하여 루앙시를 떠납니다. 마차의 승객은 포도주 도매상 르와조 부부, 실 만드는 공장을 가진 재상가이자 도의회 의원인 카레 라망똥 부부, 귀족인 위베르트 브레릴 백작 부부, 그리고 두 명의 수녀, 민주주의 혁명가 크르누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드시프, 즉 비계 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매력적인 창녀 엘리자베트 루세 등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일행은 급히 떠나느라 식량을 준비하지 못한 까닭에 심한 허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엘리자베트가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어 동승한 여행객들에게 함께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위험을 부리며 그녀를 창녀라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체면을 내던지고 발려들어 음식을 깨끗이 먹어치웁니다. 일행이 토트시에 도착하자 그것에 주둔해 있던 프러시아군 장교가 엘리자베트를 불러 그녀가 자신과 하룻밤 자지 않으면 일행의 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트는 루앙시를 점령한 프러시아 군이 싫어서 그곳을 탈출한 터였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단연 거절하죠. 그날 밤 엘리자베트는 민주주의 의사인 크르누트에게도 역시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프러시아 군 장교는 단언했던 대로 출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상황이 변하지 않자 초조해진 일행은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엘리자베트를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차 속 인물들은 창녀인 엘리자베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권력과 재력의 소유자들인데 그들이 약자를 어떻게 짓밟고 이용하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척하는 종교인인 수녀들도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죠. 사랑의 실천자로서 약자를 돕고 보호해야 할 신분을 가진 그들조차 권력의 시녀가 되어 약자를 이용하는 데 앞장섭니다. 결국 엘리자베트는 일행의 안전을 위해 프러시아군 장교에게 몸을 허락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그곳을 떠나게 된 일행은 엘리자베트를 냉정하게 외면하며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끼니 때가 되자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은인인 엘리자베트가 급히 떠나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것도 겉들도 보지 않고 저희들끼리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달은 엘리자베트는 분노의 눈물을 떨굽니다. 위선자요 파렴치한 그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진 마차 안에서 크르누테가 휘파람으로 끝없이 프랑스 국가를 불러대는 소리는
그들이 저지른 비열한 행동에 대한 조롱과 야유의 화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트의 흐느낌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지하철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철수는 앞에 서 있는 할머니 엉덩이에 몸이 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정색을 하며 학상 이거 성폭행 아닌가? 아니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복잡해서 몸이 좀 흔들렸을 뿐인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성폭행이지? 아이 참 할머니 너무하시네. 이때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틈을 비집고 나타나더니 이 전철은 성폭행이 아니고 구파발행이요. 오늘도 즐거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